북아메리카 대륙 최북단, 거대한 북극의 땅 알래스카. 기나긴 겨울 끝에 알래스카에도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경비행기를 타고 광활한 알래스카를 누비는 베테랑 부시 파일럿 백원 씨. 오지의 속살까지 알래스카라면 모르는 것이 없다는 그가 얼마 전 낯선 광경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지역 명소 중 하나로 꼽히는 타날리안 폭포입니다. 여기가 한여름에도 얼음이 이렇게 축축축 쌓여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얼음이 쌓여가지고 1년 내내 안 녹았었는데 요즘 들어 알래스카 여름이 돼가지고 얼음들이 흔적도 없이 그냥 다 녹아버렸어요. 얼음 폭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타날리안 폭포는 원래 빙하산을 이루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빙하가 빠르게 녹아내리면서 거대한 폭포수로 변했다는 겁니다. 빙하가 녹아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만년 빙하로 대표되는 얼음의 땅 알래스카엔 몇 해 전부터 빙하가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우리는 백원 씨와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알래스카 일대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최근 북극의 여름 기온이 섭씨 30도를 넘나드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옆에 보이는 바위산 있죠? 이게 지금 바위들이 드러난 건데 여기가 빙하랑 눈으로 10년 전만 해도 다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다 녹아내려서 지금 없어진 상황이고 만년 빙하의 천국으로 불리던 알래스카의 산은 눈 대신 푸른 이끼로 뒤덮였습니다. 협곡을 따라 흐르는 강은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만들어진 물줄기입니다. 빙하가 녹고 언 땅이 풀리는 북극. 오랜 세월 알래스카의 상징이었던 빙하와 영구 동토는 온난화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평원이 땅이 단단하고 초원이었는데 지금 무릉덩이들이 군데군데 있는 습지로 바뀌어서 여기는 비행기가 착륙도 못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렇게 물줄기, 무릉덩이들 다 이게 옛날에 없었던 데입니다. 또 여기 지금 땅만 봐도 초록색인데 직접 밟아보면은 무릎까지 빠져서 그렇지 버벅질벅해요. 여름이면 언 땅이 녹으면서 곳곳에 웅덩이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늘어난 것이 있죠. 신발끈 풀렸어. 신발끈. 앉아서 신발끈 잠깐 묶어요. 걸음을 멈추고 10여 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귀에서 지금 순식간에 제작진을 에워싼 건 모기입니다. (6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출몰하는 북극 모기는 우리가 늘상 봐왔던 모기와는 좀 다릅니다. 일단 몸집이 크고
무리를 지어 달려드는 것이 특징이죠. 구름 띄우는 거야? 그 자꾸 뭐 안 보이는데 그런 소리가 나서. 무엇보다 북극모기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That is not smoke or dust or anything like that. So we went through some odd occurrences. The number of mosquitoes went in the last 2 years. They've climbed way up, and this year is one of the worst mosquito years I've seen for 10 years. 오랫동안 북극모기를 수집하고 연구한 대립 교수도 최근 이상하리만큼 모기떼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And these are all mosquitoes, various kinds of mosquitoes. We call them the snow mosquitoes because they spend the winter living as adults under the snow, and they come out in the spring when there's still snow on the ground. The full list is about 35 species for Alaska, and the ones that are most annoying, that are most likely to bother you, there's probably about 10 species. Why are there such enormous swarms? There's a lot of water because there's a lot of permafrost. It just stays there, and it's cold, so it doesn't evaporate up. So there's just lots of standing water, puddles, pools all over the place. 최근 알래스카에 더 많은 물웅덩이들이 생겨났고 여름이 되면 동면에서 깨어난 알들이 한꺼번에 부화하면서 그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북극 모기는 툰드라 전 지대에 걸쳐 분포해 있습니다. 그린란드도 여름이면 모기떼에 시달리죠. The Arctic was a natural place to go to study that because it's one of the most rapidly changing parts of the world. Mosquitoes are tiny organisms. They're also ectotherms, so they're very sensitive to changes in environmental temperature. 로렌 쿨러 교수는 수년간 북극의 기온에 따른 모기의 생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온도가 섭씨 1도 상승할 때마다 유충의 성장 속도는 10% 증가하고 섭씨 2도가 오르면 모기의 생존 가능성은 53% 증가한다고 합니다. What we found is that as temperatures are increasing in the Arctic, it causes these mosquitoes to grow faster. So in the Arctic in spring, the ponds all thaw. Then the temperature of the water dictates how fast they grow. 기후 변화로 인해 웅덩이의 물 온도가 따뜻해지면서 모기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모기떼가 북극 생태계에 미칠 영향입니다. 시베리아 툰드라 술록에게 모기는 목숨을 위협하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모기떼의 공격에 심지어 목숨을 잃는 술록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피해는 인간에게로 이어지죠. 술록이 줄어들면 북극 원주민은 먹을 것이 그만큼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모기의 변화가 곧 북극 생태계의 변화를 예고하는지도 모릅니다. 모기가 지구상에 나타난 것은 2억 2,600만 년 전. 몸 길이는 고작 4.5mm에 불과하지만
지구상 거의 모든 곳에 살고 있고 무려 3,500종이나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모기는 고온 다습한 날씨를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한여름에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 것도 그런 이유죠. 무더운 여름철, 극성스런 더위와 함께 어김없이 등장한 불청객이 있습니다. 모기장 치고 하자. 네, 모기가 올 수도 있거든. 모기가 못 들어와야지. 우리한테 재밌게 놀지요. 대형 모기장을 설치한 후에야 한시름 놓는 부모. 모기를 작은 벌레라고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엄청 놀랬죠. 나는 다른 벌레한테 물린 줄 알았어요. 벌을 쏘였다든지 아니면 무슨 지네를 물렸나 막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발목이 막 부어가지고. 물린 자리가 부풀고 가려움증이 심해져 긁다 보면 2차 감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같이 있어도 유독 우리 아이만 모기에 물리고 피부에 이상 반응까지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 알레르기 몸의 성분이 얼마나 있나 보는 건데 세포가 보통 애들은 50개에서 500개 나오면 최고야. 근데 얘는 800개. 그러니까 알레르기를 잘 일으키는 세포가 딴 애보다 조금 많아 일단. 그리고 피 속에 알레르기 성분이 얼마나 있나 보는데 지금 재훈이 나이 또래 애들이 한 100 나와야 되는데 200 나왔다는 건 2배만큼 예민하다. 모기에 물린 것만으로도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기가 피를 빨 때 혈액이 나오자마자 응고되기 때문에 응고를 안 시켜주는 물질을 쏘는 거예요. 히루빈이라고 하는데 그런 그 펩타이드 구조 단백질이 어떤 사람한테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거죠. 대개 4세 미만 아이들한테 모기가 잘 물어요. 그 이유가 아이들이 훨씬 그 성인에 비해서 신진대사가 빠르고 활동력이 좋고 혈액순환이 좋아요. 모기가 그 딱 좋아하는 조건이 돼 있죠. 다행히 면역력이 강해지면 알레르기 증상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때까진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겠죠. 화학 성분 대신 쑥을 활용한 천연 모기 퇴치제입니다. 어릴 때 모기가 많으면 여름에 쑥을 이렇게 쑥 크게 자란 쑥들이 있어요. 그걸 꺾어가지고 말려서 이제 이걸 한 번에 이렇게 피워주면은 연기가 확 이렇게 나면 여기 주변에 있는 모기들이 저쪽 산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거든요. 이런 냄새들이 모기들이 많이 싫어요. 이 냄새가 나야지 모기가 오지 않아, 재훈아. 모기가 싫어하는 냄새야. 그래서 모기가 올 수가 없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랬던가요?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여기 모기 있다, 자기야. 봐봐. 여기. 아이, 그것도 또 안에 들어가 있어. 예. 모기 맞아. 모기 맞아, 모기야. 그래, 모기야. 모기가 무서운 이유는 온갖 전염병이 모기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말라리아 검사. 네. 신분증이요? 2달 전 고열과 오한이 낫지 않아 병원을 찾은 안나 씨는 말라리아 진단을 받았습니다.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입니다. 검사 결과는 2주에서 3주 정도 걸려요. 네, 실험사만 하면은 이제 따로 연락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여태까지 고생하셨다고 완치 검사자분들 드리는 거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한참 보도 드릴게요. 온몸이 막 달달달 떨리고 손발이 하얘지고 네, 열도 40도까지 오르고 그냥 무서웠어요. 열이 너무 많이 나서. 그냥 약 먹고 조금 쉬면 괜찮겠지 이랬는데 약 먹으면 또 열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몇 시간 뒤에 또 오르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더라고요. 말라리아는 원충 종류에 따라 증상이 다른데 우리나라에선 대개 3일열 말라리아가 나타납니다. 3일에 한 번 열이 오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3일열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간이 좀 커지거나 비장이 종대하는 증상이 같이 좀 나타날 수는 있고요. 하지만 그 아프리카 지역에 특히 유행하는 열대열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뇌혈관을 침범을 해서 심하게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말라리아를 옮기는 주범은 중국 얼룩날개 모기입니다. 매년 말라리아 매개 모기 중에서 얼마나 말라리아에 감염됐는지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그 감염 모기를 저희가 확인했고요. 그게 또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남쪽으로 내려온 경향을 작년에는 좀 보였었습니다. 작년 한 해의 어떤 특별한 상황인 건지 그게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서 위험 지역이 확산된 건지는 조금 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매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말라리아 환자 수는 약 500여 명. 주로 휴전선 인근 지역에서 환자가 발생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지자체 보건소와 함께 취약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기가 이런 곳에 잘 숨어있어요. 이런 응달지는 거. 여기는 항상 그늘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벽면 항상 햇빛도 안 비추고 하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 살충제를 잘 유분물을 잘 해야 됩니다. 다 이런 데가 응달이어가지고 휴식하기에 굉장히 좋다고. 이런 데다가 잔류분물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그대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동안 말라리아가 토착화되지 않도록 방역 활동을 강화했지만 말라리아 퇴치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수년째 이상 고온과 마른 장마가 지속되면서 모기 서식에 유리한 조건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라리아는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예방만이 최선책입니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제주대 윤영민 교수 연구팀이 모기 트랩을 설치합니다. 모기 일단 걸어놓고 제가 요거는 이제 비지 트랩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모기 유인제가 있습니다. 여기 모기 냄새로 유인하는 모기 그다음에 드라이 아이스에서 나오는 CO2로 해가지고 유인하게 되면 역시 여기서 이제 빨아다녀가지고 망에다 포집하게 됩니다. 연구팀은 지난 3월부터 제주시 일대에 트랩을 설치하고 모기를 채집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인자를 보유한 모기를 감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질병관리청은 전국을 61개 권역으로 나눠 도심과 숲, 철새 도래지에서 매년 모기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주도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됐다고 합니다. 작은 빨간집 모기가 여기서 채집이 됩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4월 6일,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월 26일 정도에 채집을 했고 올해는 3월 22일로 점점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고요. 기후 변화를 가장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빨리 따뜻해지다 보니까는 동면을 하던 모기들이 좀 더 일찍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모기가 매개하는 또 다른 질병인 일본 뇌염은 작은 빨간집 모기를 통해 감염됩니다. 매년 이 모기가 처음 발견되면 주의보를 발령하는데 온난화로 한반도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작은 빨간집 모기가 빨리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부산 고신대학교 이동규 교수 연구팀이
부산과 경남 일대에서 채집한 모기를 연구실로 가져와 종류별로 분리하는 중입니다. 과연 어떤 모기들이 잡혔을까요? 얼룩날개 모기 종류가 이제 채집이 됐는데, 얼룩날개 모기는 요건 말라리아 매개 모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논에서 이제 주로 발생이 되는 건데, 그 울숙도 근처 멀지 않은 곳에 논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채집이 된 걸로 이제 보입니다. 얼룩날개 모기입니다.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죠. 일본 내연매개 모기, 작은 빨가지 모기도 한 마리가 여기 나왔네요. 말라리아 모기에 이어 일본 뇌염을 옮기는 모기도 잡혔습니다. 작은 빨간집 모기는 전체적으로 암갈색을 띤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모기가 한 마리 보입니다. 다리와 등에 하얀색 줄이 선명한 흰줄 순모기입니다. 여기 흰줄 순모기는 댕기열이라든가 직하열, 또 황열 뭐 이런 것들을 옮기는 그런 모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뭐 토착화된 질병은 아니지만 외국에서 물려갖고 오는 분들이 그 흰줄 순모기가 흡혈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물면 또 옮길 수는 있겠죠. 다행히 아직까지 국내에 서식하는 흰줄 순모기에선 감염병을 옮기는 바이러스가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흰줄 순모기가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만큼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는 곤충학자와 함께 국내에 서식하는 흰줄 순모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흰줄 순모기가 사는 곳은 깊은 산속 숲이 우거진 곳입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이게 좀 봐봐요. 숲에 들어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등장한 흰줄 순모기. 아까하고는 다르죠. 점점 빨간 부분이 나타나죠. 순식간에 자기 몸무게의 2~3배에 이르는 피를 빨아먹고 날아갑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흡혈이 가능한 건 모기의 특수한 입 때문입니다. 예리한 침을 이용해 피부에 흠집을 내고 숨어있는 모세혈관을 찾아내 흡혈하는 모기의 흡혈 과정은 알고 보면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피를 빠는 모기는 암컷입니다. 암컷은 산란을 위해 단백질이 들어있는 동물의 피를 섭취하죠. 일반적으로 모기를 봤을 때 흡혈관이 한 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세분화되면은 7개의 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랫 입술이 나머지 6개의 침을 감싸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한 개로 보이는 거죠. 하나처럼 보이는 모기의 입은 사실 6개의 침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러 갈래 주둥이를 교대로 움직여 피부를 찌르고 썰어 혈관에 이르게 되죠. 그렇지만 흡혈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모기의 입에서 나온 타액이 마취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있어요. 움직이는 게. 흰줄 순모기는 알을 낳는 장소도 다른 모기와 다릅니다. 흰줄 순모기는 큰 웅덩이나 맑은 물에 산란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은 웅덩이에다가 산란을 하는 특성이 있는데요. 그렇게 산란을 하는 이유는 천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많은 자손을 번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수억 년 동안 진화를 해온 거죠. 비교적 안전한 곳에 알을 낳으면 알이나 유충일 때 포식자의 먹이로 사라질 위험성이 줄어듭니다. 이는 흰줄 순모기의 개체수를 늘려주는 데 큰 도움을 주죠. 흰줄 순모기는 추운 겨울이 오면 숲속에서 알 상태로 월동에 들어갑니다. 국내 흰줄 순모기가 서식해도 열대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은 까닭이죠. 하지만 지금처럼 지구 온난화 추세가 계속된다면 모든 것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Mosquito species, the Aedes aegypti and the Aedes albopictus mosquitoes, and their transmission of dengue. And so what we were able to do is take those thermal limits and essentially put those on maps. But then we could take that and superimpose that onto population projections and think about how many more people are going to be at risk in some places. And then in other places, it might get too hot for the transmission by one of the vectors. And so we might see a reduction in the people at risk. And so we do in fact see that we would predict that under these scenarios, as many as 1.3 billion more people are in areas that are suitable for Zika transmission by 2050. (2050년) 우리나라의 1월 평균 기온은 10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열대 지역의 범위가 넓어진다면 흰줄 순모기는 얼어 죽지 않고 성충으로 살아 활동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흰줄 순모기가 댕기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댕기열이 발병했을 당시에 일본 도쿄에 여러 개의 국제적인 여름 축제가 있었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아진 그 지역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매개체 수가 증가하고 서식지가 확대된 상황에서 외부로부터 유입된 바이러스가 이런 시기가 같이 맞물려서 일본과 같이 2014년도와 같이 댕기열 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후변화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극지방의 얼음은 이 시각에도 녹고 있습니다. 네, 임성근 배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네. 올해 관측된 그런 세종기제 기후 상태는 어땠나요?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의 기상 기록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기온은 평년보다 1도에서 2도 정도 높았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좀 적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기온이 높은 날이 많아 특히 2월에는 영상 12.3도를 기록해서 관측 이래 세 번째로 높은 기온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남극에는 사시사철 눈이 쌓여 있고 기온이 매우 추울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 와보니까 하계 기간에는 눈이 거의 없고 오히려 푸른 이끼가 자랄 정도로 따뜻한 때도 있어서 좀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지구온난화와 무차별적 개발 속에서 모기는 그 서식지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발생하려면 이제 병원체도 있어야 되고 또 숙주, 또 감염 경로라는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바로 기후변화가 이 세 가지 구성 요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병원체가 받는 영향은 바로 병원체의 번식, 또 생존, 생활 주기인데요. 병원체가 이제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수준으로 기온이 증가를 하면 그때는 이제 새로운 병원체가 생겨나기도 하고 이제 숙주라는 거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곤충이나 동물일 수도 있거든요. 적도 부근에서 살 수 있었던 곤충한 동물이 좀 기온이 증가하면서 이 서식지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서식지가 넓어질수록 사람과의 접촉이 잦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모기는 인간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인간의 이동 수단을 이용해 새로운 땅으로 진출하기도 했죠.
열대 지역에 주로 서식하는 순모기들은 이제 미국 남부에까지 자리를 잡았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최근 이집트 순모기로 인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The district, Florida Keys Mosquito Control District, has 4 helicopters. They pretty much run missions all day long. Everyday occurrence during the summertime in the Florida Keys. 헬기를 동원해 대량의 살충제를 살포해 보지만 순모기와의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Aedes aegypti is it's not necessarily new. It's an old mosquito that's becoming more prevalent. And it likes to live around people, and it's very hardy, and it's becoming resistant to the various products that we use. And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모기들은 매년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Yes, so we saw about 100 cases in Key West in 2009 and 2010. So we've had some dengue in Key West, and then last year all the way up here into the Key Largo area. So we've had diseases basically throughout all of the Florida Keys. To see the helicopter. 오랜 진화를 거친 모기를 이기려면 더 강력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When we were created, there had to be a vote. So it really got us thinking, how can we best go about controlling that particular type of mosquito that's the vector for dengue fever? And how that product worked is they're genetically modifying so the female dies. 유전자가 변형된 수컷 모기가 야생에서 암컷과 짝짓기를 하면 후대에 태어날 암컷 모기는 변형 유전자를 물려받아 애벌레나 번데기 시기에 죽게 됩니다. 암컷의 개체수를 줄여 감염병 피해를 줄이겠다는 전략이죠. We started releases in early May. And each week we've released about 12,000 male mosquitoes. Right now we're releasing anywhere from 1,000 to 3,000 mosquitoes per site, again across 6 sites in the Florida Keys. 그런데 지역 환경연합단체는 유전자 조작 모기가 자연에 방사되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The largest percentage of reduction at any point in time was 62%, but it wasn't sustained. It shows, okay, the mosquitoes are growing and growing. Let's see, the highest number of Aedes aegypti are in Key Largo. 더욱이 유전자 조작 모기가 생태계에 가져올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When Oxitec releases these and does not do background studies on what these different microbiota will do in terms of their actual offspring in the wild, in terms of either amplifying their virulence or retarding the virulence. 어쩌면 지구는 모기로 인한 질병을 통해 오래전부터 경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 뚜렷해지고 빨라지고 강력해진 모기의 경고에 이제는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Então aí está o problema, tá? A gente não vai acabar com esses vírus de jeito nenhum, a não ser que você acabe com todos os animais, né? Então a tendência não é, o interesse não é acabar, o interesse é não perturbar aquele ambiente de um jeito que permita com que aquele agente infeccioso passe a ter ciclo que já envolva animais domésticos e pessoas.